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학 때마다 한국 여행을 갈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는 하루나라고 합니다. 한국어가 서툴지만 너른 양해 부탁드려요. 한국어 발음이나 어휘 활용이 아주 좋으신데요. 어떻게 한국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 아주 오래전부터예요. 그것도 말씀드릴 테지만 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빨리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하루나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실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예요. 제가 워낙 무력이 심한 사람이라서 상품이 걸린 대회나 응모는 꼭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이 걸려 있었죠. 무슨 상품이 걸렸길래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 2장 예매권이었죠. 시장에서 쓸 수 있는 1만 원짜리 상품권은 눈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미친 듯이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집안에 큰일이라도 닥친 건가요? 아니요. 한국어에는 받침이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목관이나 경찰 같은 그런 단어들 말이죠. 저는 그런 단어들이 한국어 발음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롭더라고요. 일본어는 한 번에 여러 발음을 해야 하는 단어가 없고 단순한 발음이 대부분이니까 말입니다. 많은 일본 분들이 다른 발음은 몰라도 그런 발음은 많이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 떠오른 게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못하는 것을 제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1등이겠구나. 그리하여 저는 혼자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 말하며 한국 사람은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분석했죠. 제가 약간 그런 분석에 능한 사람인지라 금방 한국어의 어려운 발음을 빨리 마스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하셨겠죠?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1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1등 하셨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니 그럼 누가 1등을 하셨나요? 다행히 제 단짝 친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한국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죠. 단짝 친구분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셨길래 하루나님을 제치고 1등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무리 드라마를 따라 배워도 직접 한국인에게 배우는 것보다는 효과가 안 나오죠. 걔는 아예 온라인 채팅으로 또래 한국 남학생을 만나서 같이 한국어 회화를 배웠더라고요. 어떻게 현지인 특별 과외를 이기겠어요? 아무튼 친구와 함께 2등을 차지하셨으니 뿌듯하셨겠습니다. 네,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동시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죠. 제가 당시 본 드라마가 김비서가 왜 그럴까였는데 거기에 나온 촬영지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친구는 그 한국 남학생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짝 친구와 함께 첫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제 단짝과 친해진 한국 남학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코도 오똑한 게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 잘생긴 한국 친구가 단짝 친구랑 먼저 친해져 버려서 질투가 많이 나셨겠어요? 아무래도 저도 여자다 보니까 제 주변 일본 남자들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니 당연히 눈길이 갔죠. 하여간 그 한국 친구의 가이드를 받으며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를 쭉 둘러보는 투어를 즐겼어요. 국립현대미술관도 가보고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도 둘러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고층 빌딩은 전부 가본 것 같아요. 맛집이나 예쁜 카페들이 일본에 비해 너무 많아서 서울에 오래 있다간 제 평생 모아온 용돈이 다 털릴 느낌이었죠. 외국인분들이 서울만 보면 너무 재밌어서 미치겠다고 하던데 하루나님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듯 하네요. 서울은 두루두루 놀기 좋게 계획된 도시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 타셨을 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평일 출근 시간을 피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은 1천만 명이 넘게 사는 대도시이니까 말이죠. 어쨌든 저희들은 서울은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하고 서울 주변 도시들을 놀러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천과 수원, 그리고 통일 전망대가 있는 파주에 가보기로 했어요. 파주까지 가는 경의선을 타고 그대로 파주로 향한 저는 전동차 안에서 한국 친구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죠. 수상한 행동이라니 무엇이 수상했나요? 지하철 안이하도 붐벼서 서서 가고 있는데 출입문 쪽에 선제 단짝 친구 뒤에 한국 친구가 서 있었는데 한국 친구의 팔이 뭔가 단짝 친구의 등을 감싸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사이가 많이 발전했나 싶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전동차가 갑자기 빠르게 정차하면서 몸이 확 쏠렸는데
제 단짝 친구가 한국 친구의 팔 덕분에 몸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벽에 콱 부딪혔지만요. 정차한 이유는 건널목에서 강아지들이 건너는 도중이었기 때문이라며 기관사가 방송으로 손님들에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또 특이하다고 느낀 점이 있는데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제 생각엔 한국 지하철은 건널목에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일본과 상당히 다른 점이라 느꼈죠. 일본은 칼 같은 정시 도착, 정시 출발을 지하철의 생명처럼 여겨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널목 같은 곳도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죠. 전 그런 원칙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늦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정시 원칙을 지키려다 큰일이 벌어진 적도 있잖아요. 네, 2005년 일본에서 벌어진 비극들인데 한 달 연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사건들이 벌어졌죠. 모두 기관사들의 과로, 그리고 무조건 빠르게 가야 한다는 무책임한 강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그 이후로도 일본의 철도회사들은 그런 원칙을 전혀 양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잘못된 원칙을 유지한다면 철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 멋있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고 제대로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일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저희는 파주에 도착해서 통일전망대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저희가 일본인 일행이란 걸 아시곤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통일전망대에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 일본 사람들은 거의 안 온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죠. 저희 고등학교는 그나마 다른 학교보다 일본의 잘못에 대해 많이 배우는 편이지만 주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잘못을 거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일본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일이죠. 일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정작 한국이 일본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데도 그렇게 무심한지 일본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왜 하루나 님이 부끄러워하나요? 하루나 님이 아니라 역사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죠. 그런가요? 그래도 참 아쉽습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으로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하루나 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작 한국과 일본에 관한 역사는 무지한 일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나 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아직 한일 관계에 희망이 남아있는 듯 하네요. 부디 사연자분 같은 일본인들이 늘어나기를 저희 왈칵 제작팀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